코로나19에다 북극 한파를 연상시키는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시민과 불자들은 더욱 힘겨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특히 한파에 따른 신행 활동의 어려움 속에 저체온증과 같은 한랭 질환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SNS에선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되는 등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와 예방을 위한 불교적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올해 안정적인 수행과 포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비구니 승가 공동체 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회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스님의 위상과 권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제12대 이재홍 회장 취임식과 신년법회를 갖고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통 밀교종단 총지종이 올해 종단 창종 반세기를 맞아 제도약의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총지종은 올해 종조 원정대성사의 일대기 출판 등을 통해 종단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이때 북극 한파를 연상시키는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시민과 불자들은 더욱 힘겨운 겨울을 맞고 있는데요. 불자들은 특히 한파에 따른 신행 활동의 어려움 속에 저체온증과 같은 한랭 질환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연말부터 이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지난 8일 영하 18.6도까지 내려가 지난 2001년 1월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한강도 얼었습니다. 2년 만에 관측된 한강의 공식 결빙에 서울시 소방당국은 쇠빙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한파는 상층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따뜻해져가는 지구가 북극의 한기를 가두지 못해 매서운 한파를 불러왔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의심하는 건 북극이 과거보다 따뜻해지면서 이 북극의 찬 공기들이 남쪽으로 쳐져 내려오는 지구온난화의 역설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같은 최악의 한파가 또다시 찾아올 가능성은 낮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는 날은 반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강 한파의 영향으로 주말 조계사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서운 바람과 추위도 문제지만 녹던 눈이 다시 얼어붙은 도로가 미끄러운 것도 사찰을 찾는 발걸음을 더디게 만듭니다. 지나는데 맥없이 넘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냥 답답하니까 이렇게 나와본 거예요. 집에 너무 있기가 답답하니까 나와봤죠. 요즘 같은 강추위가 지나는 기간에는 저체온증과 동상으로 대표되는 각종 한랭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당뇨나 동맥경화, 갑상선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특히 더 취약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날에는 가급적 밖에 나가지 않거나 외출할 때 내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체온을 2도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랭 질환과 코로나19 예방에 힘써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최강 북극 한파까지 모두에게 힘든 신축년 새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추운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을 예방하고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키는 슬기로운 신행생활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의 비극적인 죽음이 우리 사회에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SNS에선 추모의 뜻을 담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생명경시 풍조가 위험수에 이르면서 아동 학대와 예방을 위한 불교적 해법 마련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자가 아니라도 인생을 살면서 꼭 지켜야 할 5개를 현대사회에 맞게끔 지켜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대와 방조로 생을 마친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한없이 커져만 갑니다. 국민적 애도 물결은 앞으로 이런 비극이 절대 되풀이돼서 안 된다는 다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먼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주문합니다. 정인이 문제는 입양의 문제가 아니고 아동 학대의 문제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생명 경시 풍조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죠. 최근 5년간 아동 학대 사건의 80%가 가정에서 발생한 점에 비춰보면 자녀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의 삐뚤어진 인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부모라도 성장 과정에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에서 자기들의 명예를 더 만들기 위해서 드날리기 위해서 키운 건지 그거는 이제 뭐 알 수는 없는 일이죠. 그건 본인들만은 사실은 이분들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건가, 또 이 아이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의문이 많이 들죠. 이번 사건을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계율은 바른 생활로 이끄는 안내자인 만큼 불자가 아니라도 적극 실천하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불살생계가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생명을 멸시하고 생명을 죽이는 이런 풍토, 부처님의 불살생 계명에 의한 우리 삶을 다시 살아가야 되겠고요. 지장경 사품에서는 자신이 지은 업보는 다음 생에 받게 된다는 윤회설로서 잘못된 행태를 경계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욜로족 같은 사고방식은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계율을 현대사회에 맞게끔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실천 지침서처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늘 들더라고요. 인과응보나 연기설 같은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일은 또 다른 정인의 희생을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불교계의 시각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올해 안정적인 수행과 포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비구니 승가 공동체 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회장 본각 스님은 임기 2년째를 맞아 비구니 스님의 위상과 권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전국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대표 조직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를 이끄는 회장 본각 스님. 취임 2년째를 맞은 올해 더욱 탄탄한 비구니 승가를 만들기 위해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비구니 스님의 위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수행과 포교, 노후복지 등의 안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비구니 승가 공동체 결사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 시대에 앉아있는 불교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고 스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밀접하게 찾아서 불자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그 결사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그럽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등을 방편으로 삼아 신행과 전법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법 스피치와 연불 등 다양한 교육에 이어 어린이 명상과 시민 선방을 활용한 제가 불자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담바라 불교대학을 열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동시에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더 좀 확대해 갈 거고요. 아이들이 오면 젊은 부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그 불교가 생기 있는 조직 운영 방식과 회칙도 대폭 개선한 전국 비구니회는 비구니 스님 6천 명을 대상으로 수행 환경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첫 전수조사인데 소통을 통해 미래 비구니회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역량이 필요할 때 바로 이렇게 소통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쯤은 비구니회 구축이 돼야 미래를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본각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가 때론 한국 불교를 이끄는 사부대중의 의지처로 때론 불교 문화와 수행의 길을 제시하는 스님들의 안내자로서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해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단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과 일반 제가불자들을 향한 우리의 역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비구니즘도 이 시대만 더 참다운 수행자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걸. BBS 뉴스 권송입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온 국제포교사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포교 역량 강화 등으로 제2의 도약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서울전법회관 3층 중앙신도회 사무실에서 임원진들만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제12대 이재홍 회장 취임식과 함께 불기 2565년 신축년 법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비대면 화상회의 운영 방법에 대한 강습을 통하여 회원 한 분 한 분이 국내외 어느 곳에서든 국내외 누구에게든 온라인으로 포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올해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불교 영어 강좌를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해 글로벌 포교의 선도적인 포교 신행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무일 스님은 신년 법문을 통해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고 국제포교사회는 정기총회도 열어 지난해 결산과 새해 예산안 승인, 감사 보고, 회칙 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며 봉행했던 온라인 용맹기도 정진을 회양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 새해맞이 용맹정진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불자들의 원력으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서원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오대산 월정사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전 10시까지 대법륜전에서는 석가모니불 정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24시간 7일 168시간 동안 18명의 스님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정진을 하며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했고 지혜와 용기, 희망과 생명,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비대면으로 봉행된 월정사 새해맞이 용맹기도 정진은 불자들의 수행이 대자대비의 실천이며 위기 극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공감을 공유하고 함께 정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깨달음의 길, 성불의 길, 또 평화와 행복이 넘실대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보살행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슬기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8일 오전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봉행된 회향법회 역시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돼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고 실천하며 탐욕과 무명에서 벗어나고 스스로의 업을 청정하게 닦아 나아갈 때만이 공동의 위기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를 퇴치, 또 미래의 문명, 또 지구촌의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이루어내는 일은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을 밝히는 일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평화, 행복, 또 무생명들의 한이로운 노래를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월정사는 새해맞이 용맹기도 정진을 회향한 후에도 오대산 전역에서 진행되는 법회와 참선, 연불과 독경, 기도 정진을 온라인으로 전국의 불자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신축년에 주목할 만한 불교계와 종단의 이슈와 일정을 짚어보는 신년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창종 50년을 맞는 총지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단 창종 반세기를 맞는 총지종은 올해 종조 원정대성사의 일대기 출판 등을 통해 종단 발전의 과제를 점검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 총지종은 올해 반세기의 역사를 모아 미래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총지종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종조 원정 대성사의 진영을 새롭게 조성하고 종조의 일대기 편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종단의 역사를 하나로 모으는 창종 50년사 집필도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종단의 출발점을 되새기고 역사를 집대성해 올해를 종단 제도화계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우리 총지에 나가야 되는지 어떤 그런 방향 그런 거를 준비 또 종단 개인종 제도화의 어떤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원정 대성사님 어떤 진영을 새로 조성하는 부분하고 또 원정님 일대기를 통해서 대성사님 어떤 창종 정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되새기고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창종 5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 총지종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방역수칙에 따라 가정 등에서 비대면으로 새해 불공을 봉행했습니다. 정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봉행되는 새해 불공은 한 해를 여는 가장 중요한 불공입니다. 불공기간 총지종은 개인의 서운은 물론 종단 발전과 함께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며 대승불교로서 자비사상 실천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종단에서 스승 교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배워야 될 분, 또 이때까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 성찰을 통해서 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저희들 스스로 또 각 개인이나 종단이나 또 성찰하고 또 사회의 그런 또 어려운 부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지종은 오는 29일 종조 탄신 대제를 통해 새해 불공기간 다짐했던 창종 50년의 서원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열차 KTX 이음이 새해 초 운행을 시작하면서 고속열차에도 본격적인 친환경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중부 내륙에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승용차의 15%, 디젤 기관차의 70%, 기존 KTX 79% 수준의 동력비,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KTX 이음이 중앙선 청량리 안동 구간에서 최고 시속 250km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경제 행보를 KTX 이음 시승으로 시작하면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열차 KTX 이음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행복을 실어나를 희망의 열차입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고 다시 북적이는 기차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KTX 이음은 내년에 부산까지 이어질 중앙선 전 구간은 물론 경전선, 서해선, 중부 내륙선에도 투입됩니다. 이제 모든 디젤 기관차는 2029년까지 저탄소 친환경 열차로 교체됩니다. 중앙선, 경전선, 중부 내륙선, 서해선, 동해선 등 전국의 빠르고 환경 친화적인 철도 교통을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나무 1000만 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 온실가스 7만 톤을 감축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한 KTX 이음은 제천역에 1시간 6분, 안동역에 1시간 59분이면 도착합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 충북, 경북 내륙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앙선 고속열차가 지나는 역 주변은 원주 상원사와 구룡사,
제천 정방사, 영주 부석사와 안동 봉정사 등 뛰어난 역사문화 자원을 갖추고 있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본격적인 관광 상품 개발이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교통의 오지로 그동안 힘든 여건에 있었습니다마는 KTX 개통으로 불교 문화를 비롯한 경북의 많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수도권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크게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역을 비롯한 고속철도 내륙 거점은 관광교통의 새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탄소 중립과 균형 발전, 관광 활성화에 화두를 아는 새로운 고속열차는 이곳 청량리역에서 평일 하루 7번, 주말 하루 8번 출발합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문화도시로 완주군을 비롯해 인천 부평구와 강원 춘천시, 강릉시, 경남 김해시 등 5곳을 지정하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조의 능 행차를 위해 1794년에 지어졌다가 소실된 시흥행궁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관이 내년 1월 서울 금천구에 문을 엽니다. 전시관은 복합청사로 신축 중인 시흥 5동 주민센터에 조성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전시실, 디지털 실감 영상관, 아카이브, 행궁 전망데크 등으로 구성됩니다.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한인들이 도착한 지 118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미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하와이 한인들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사탕수수 농장 초기 이민자들의 묘역 푸우이키에 세워진 이민 100주년 기념 추모비를 찾아 118주년 기념식을 열고 뉴욕 한인회는 기념일 당일 온라인으로 제61주년 뉴욕 한인의 밤 118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마련합니다. 입양아 정인양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면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와 연기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불제자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요즘입니다. 이상으로 1월 11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